안녕하세요. 시흥농업고등학교 생명과학 투담당 김민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광합성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탄소 고정 반응과 광합성과 세포 비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5페이지고요. 교과서는 98페이지예요. 우리가 이 탄소 고정 반응의 다른 이름들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켈빈 회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암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명반응 배웠죠? 자,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암반응이라고 예전에 부르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탄소 고정 반응이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탄소 고정 반응.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회로가 있기 때문에 켈빈 회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소 고정 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라고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로 환원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켈빈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해서 추적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14C로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다. 자, 실험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광합성 추출물을 여기다 딱 묻힌 거죠. 용매 A에다가 전개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쭉 시간에 따라 전개가 됐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뭐 A 부분에서도요. 굉장히 그 비슷한 물질들, 그렇죠? 비슷하지만 다른 물질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다른 용매에 전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방향을 90도 틀어서 종이를 90도 틀어서 새로운 용매에다가 전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비슷한 물질들이 용매 B에 대해서 또 속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 A와 용매 B는 서로 다른 물질을 이용한다.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X선 필름에 밀착해서 물질을 확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이산화탄소를 넣고 거의 3초면 뭐 거의 바로죠. 그쵸? 거의 바로 확인을 했을 때 3PG라는 물질이 딱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고정되고 최초의 산물이다. 3PG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별로 다다다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켈빈 회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켈빈 회로는 훨씬 더 복잡해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것보다. 왜냐면 이렇게 물질들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포도당이 합성되고 한참 지나서도 포도당으로부터 또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도 뭐 안 외웠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3PG는 뭐 그대로 있을 거고, 그렇죠? 계속 또 새롭게 고정이 될 거니까 나머지도 점점점 누적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켈빈의 실험이다. 켈빈의 실험. 뭐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고. 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에 요거예요. 켈빈 회로를 공부하는 거죠. 자,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어준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고정이 되는데 첫 번째 탄소 고정 반응. 그래서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이제 더 이상 기체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물질의 상태로 딱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 고체죠. 고체 상태로 바뀌는 걸 이제 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RUBP라는 물질과 이산화탄소 결합해서 3PG라는 최초의 산물이 됩니다. 3PG. 정식 명칭이 있어요. 3인산 글리세르산. 이렇게. 요 앞에 붙은 3자는 뭐냐면 요 앞에 붙은 3자는 탄소의 번호예요. 1번, 2번, 3번 탄소고요. 3번에 인산이 붙어있다 그래서 3인산 글리세르산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되겠죠? 자, 3PG. 여러분들 이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3PG. 정식 명칭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뭐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서요. 약칭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괄호 형식으로 명칭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3PG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은
환원 과정인데 환원 과정의 초기에 6개의 ATP를 사용해서 자, 여기서 6개라는 건 뭐냐면 자,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3개의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지금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3개 기준으로 3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숫자를 보면은 세 분자의 RUBP와 결합을 했죠. 그러면 세 분자 결합했으니까 세 분자에 원래 6탄소 화합물이 생겨야 되죠. 왜냐면 여기 탄소 5개에다가 한 개니까 그냥 단순히 붙여보세요. 옆에다가. 그러면 세 분자의 6탄소 화합물인데 그러지 않고 반이 딱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3탄소 화합물 몇 개가 만들어져요? 반 쪼개졌으니까 6개. 이해되시죠? 자, 수학적으로 3개의 탄소예요. 그쵸? 5, 3, 15, 15개 탄소예요. 그러면 3개와 15개, 18개죠? 자, 3, 6, 18. 그쵸? 18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때 여기 인산이 하나 붙어 있어요. 6개의 ATP를 사용해서 ATP를 쓴다는 건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인산기를 여기다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죠. 1번 탄소, 3번 탄소에 붙어 있다 그래서 1, 3, 2 인산 글리세르산이에요. 인산이 2개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약칭은 DPGA라고 합니다. DPGA.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원 과정이 있는데 6개의 NADPH를 이용해서요.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무기인산의 형태로 인산기가 빠져나와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중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인산기 숫자로도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표시를 그냥 해둡니다. 2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다시 1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1개가 됐다. 자, 이렇게. 그래서 PGAL이라는 물질이 되고 정식 명칭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PGAL. 왜 제일 중요하냐면 자, 6개의 PGAL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 한 분자가 이 회로를 빠져나와요. 한 분자가 빠져나와서 어디에 쓰이냐면 포도당 합성에 쓰입니다. 되겠죠? 그럼 몇 분자 남아요? 5개가 남아서 회로를 도는데 자, 5분자 3탄소예요. 그러면 탄소수가 15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빠져나가고 이건 진짜 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2개 빠져나가고 탄소수 맞출 때 필요한 거예요. 자, 빠져나가고 3개의 ATP를 사용해요. 그러면 다시 인산이 2개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5탄소 화합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5탄소 화합물 몇 분자가 되는 거예요? 3분자. 그래야 5, 3, 15, 3, 5,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RUBP가 뭐가 돼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돌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분자수에 잠깐 다시 집중해서 보면은 자, 여기 3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기준으로 문제를 낼 경우에는 포도당은 6탄소 화합물이에요. 6탄소. 자, 얘는 몇 탄소예요? 지금 3탄소예요. 그러면 얘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분자가 필요하다? 2분자가 필요하다. 즉, 이 앞에다가 몇 배를 곱한다? 그렇죠. 2배를 곱해야지 포도당 1개 기준의 켈빈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그래서 많이 출제를 해요. 실제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 광합성이니까. 그러면 여기 6이 되는 거예요. 6개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몇 개의 ATP가 필요하다? 여기서 12개. 여기도 12개, 여기 6개. 그럼 총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ATP 몇 개? 12개, 6개에서 18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포도당 한 분자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 12개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따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회로가 계속적으로 돌아야 포도당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ATP 숫자는 여기 회로를 전부 다 돌렸을 때 필요한 ATP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2개와 6개. 그럼 포도당 한 분자 만들기 위해 필요한 NADPH는
12개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탄소수 여기 기록을 했죠. 3, 3, 3, 5입니다. 뭐냐면 얘만 5개예요. 얘만 5개. 얘 다 3개죠. 그렇죠? 인산기수. 자, 인산기수 3PG는 1개. 얘는 2개. 얘 1개. 얘 2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숫자는 무시하고 3PG지만 그냥 PG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P다. P다. 그러면 1개예요. 그죠? 얘는 D, 얘는 R이니까 뭐 2개. 이렇게 공부하면은 조금 더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물론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ATP 사용하니까 2개가 됐다. 그죠? 여기에 ATP 사용하니까 2개가 됐다. 그렇지만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켈빈으로 살펴봤고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탄소 고정 반응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포도당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12 NADPH와 18 ATP가 필요하다. 얘네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명반응에서 만들어져서 이 탄소 고정 반응에 사용이 되는 거죠. 포도당 만들어졌고, 뭐 중간에 이제 물도 만들어지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언급한 적 없죠? 근데 그냥 식으로 알아두세요. 16개의 물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12 NADP 플러스. 얘가 다시 산화가 되는 거죠. 자, 광합성과 세포음의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빈칸으로 나와 있죠? 자, 한번 채워보면서 선생님 일단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광합성과 세포음은 둘 다 ATP를 만듭니다. 그쵸? 자, 생명과학 원까지의 수준에서는 ATP를 만드는 곳이다 하면은 그냥 미토콘드리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에서도요 ATP 만들죠. 그쵸? 명반응에서 ATP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투까지 배웠으면 ATP를 합성한다? 그러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2개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와서 세포질까지. 왜냐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면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일어나죠. 이제 고려할 게 많아졌어요. 그쵸?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ATP 만든다. 대신에요. 목적이 달라요. 광합성은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것들만 만듭니다. 켈빈 회로, 즉 탄소 고정 반응에서 필요한 양만 만들죠. 3PG의 환원, RUP 재생 때 필요한 거. 세포호흡은 생물이 살아갈 때 필요한 ATP를 만드는 거고요. 합성 방식에 있어서는 광인산화 그리고 기질순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로 나눌 수 있고 공통점으로 만약에 언급을 한다 하면은 화학 삼투라는 방식을 둘 다 취하는 거죠. 전자 흐름 볼게요. 순환적, 비순환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도 공부를 해야 돼요. 뭐 ATP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NADPH 만들어지는지, 물의 광분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관계 1, 2 둘 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세포호흡은 그냥 쭉 한 방향으로 흘러서 O2까지 전달이 되죠. 전자의 에너지원. 이건 그냥 보세요. 자, 빛 에너지가 에너지 1이고요. 이거는 뭐 유기물이 포함된 화학 에너지입니다. 고에너지 전자결합 조효소. 자, 등장했던 애가 NADP 플러스고요. 얘는 P 빼고 그죠? NAD 플러스. 그리고 FAD도 있었습니다. 전자 공엽체, 전자를 주는 애. 자, 물의 광분해 때 전자가 나오죠? 그래서 물, 호흡기질, 포도당 같은 애들 해당 과정 할 때 전자 나오는 거예요. 최종 전자 수용체는 여기는 NADP 플러스, 여기는 O2. O2가 전자를 받고 H 플러스 받아서 물이 되는 거죠. 관여는 막은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여기는 내막이에요. 전자 전달 과정에서 H 플러스의 이동,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 이걸 이제 같이 그냥 통합해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스트로마도 엽록체의 기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질 부분에서 H 플러스를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헷갈릴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스트로마나 기질이나 어쨌든 기질이라는 같은 공간이에요. 이거는 반대죠. ATP 합성될 때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얘와 반대 방향, 얘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만 보면은 자, ATP가 스트로마 방면에 부근에 만들어지죠. 스트로마 쪽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탄소 고정 반응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명반응의 결과 스트로마의 ATP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탄소 고정 반응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좀 분량은 있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쭉 한번 공통점, 차이점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 광인산화와 산화정인산화를 둘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을 보면은 일단은 H+를 능동수성시키죠. 자, 공간상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인데 둘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이쪽이 기질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농도 9배가 여기가 이제 농도가 많아지고요. 농도가 이제 적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막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촉진 확산이고요. 그 막단백질의 이름은 ATP 합성 효소입니다.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ATP를 합성을 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화학 삼투가 되는 거죠. 화학 삼투.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 비교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뒤에 있는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아마 풀이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제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선생님 학교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풀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동안 제가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